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전격적으로 평화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나스닥 선물은요, 1% 넘게 급등했고요. S&P 500과 다우 선물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뉴스가 단순 중동 뉴스가 아니라 루시드, 테슬라, 리비안 같은 전기차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평화 합의가 왜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SNS를 통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측도 협상 타결을 인정했고요.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주 스위스에서 공식 성명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충돌이 드디어 종식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죠. 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중동 전면전 확산 가능성이었기 때문이죠.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입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죠.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해협이 사실상 막혀 있었고, 전 세계는 에너지 공급 충격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공급 정상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WTI 원유는 하루 만에 약 5% 가까이 하락했고요. 브렌트유 역시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전문가들은 실제 물류 정상화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하죠. 즉, 유가 상승 위험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 끝났는데 왜 기술주가 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연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에 가장 민감한 종목들이 바로 성장주와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도 예정되어 있죠.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거의 98%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진짜 보고 있는 것은 금리 자체가 아닙니다.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 인플레이션 전망, 경제의 성장 전망입니다. 만약 유가 하락 효과가 지속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뉴스가 루시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가 하락인데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면 원자재 물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주의 투자 심리 회복입니다. 현재 루시드는 실적보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금리와 투자 심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시장이 다시 성장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험 자산 선호 확대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은 현금과 안전 자산 쪽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평화 협정이 유지되면 다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루시드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낙관적으로도 볼 필요도 없죠. 이번 협정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 긴장도 남아있죠.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합의 발표 후 다시 충돌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즉, 시장은 지금 기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안정 국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네요. 최근 루시드 투자자들에게 조금 아쉬운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루시드가 올해 계획했던 유럽 시장 확장 중 일부를 2027년으로 연기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스페인, 진출이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또 연기네. 루시드 성장 속도 느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악재일까요? 아니면 루시드가 생존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선택한 전략적 결정일까요? 원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2025년 실적 발표 당시에 2026년 안에 유럽 7개국 추가 진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계획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 국가죠. 당시 투자자들은 드디어 유럽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진출이 확인된 국가는 벨기에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 2027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보도됐습니다. 영국도 이미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루시드의 유럽 전략은 이번에도 여러 번 조정됐었는데요. 영국 진출 변화를 보면 최초 계획은 2026년에서 2027년, 현재 2028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유럽 총괄인 로렌스 해밀턴도 최근 인터뷰에서 영국이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도 2028년 전에는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루시드는 왜 계속 일정을 늦추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루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판매 지역 확대보다 현금 소모 최소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루시드는 유럽과 중동에서 판매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죠. 기존 방식은 쇼룸,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 직접 운영, 즉 테슬라와 비슷한 완전 직판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루시드 쇼룸과 현지 딜러, 온라인 판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딜러 판매를 시작했죠. 그러면 왜 딜러를 활용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이죠. 신규 국가에 진출하려면 쇼룸, 서비스 센터, 직원 채용, 물류센터, 부품 창고 모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가 하나당 수천만 달러가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딜러 모델을 활용하면 비용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루시드는 현재 무조건 빨리 확장하는 전략보다는 손실을 줄이면서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시드 경영진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유럽 국가 추가 진출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그래비티 생산 안정화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디 AMP2 생산 확대. 세 번째로는 우버 누로 로보택시입니다. 네 번째로는 코스모스 중형 플랫폼이죠. 특히 코스모스는 루시드 미래를 결정할 핵심 모델입니다. 현재 에어와 그래비티는 프리미엄 시장 중심이죠. 하지만 코스모스는 더 큰 시장을 겨냥합니다. 자, 많은 투자자들이 유럽 진출 연기 이 문장만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볼 때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루시드가 적자가 큰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유럽 전역으로 확장을 했다면 오히려 현금 소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루시드는 성장보다 생존과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을 많은 성장 기업들이 흑자 전환 직전에 선택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주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유럽 확장도 일부 연기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루시드를 향한 의심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위대한 기업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준비했죠. 지금 루시드 역시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차세대 전기 플랫폼, 로보택시 생태계, 사우디 생산 거점 확대, 대중시장을 겨냥한 코스모스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루시드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시장은 언제나 단기적인 숫자에 흔들리지만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미래의 성과를 위해 조용히 기반을 다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만 보면 답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지금의 연기와 조정이 결국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정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